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을 한번 가도록 합시다. 좀 재미없는 소설이지. 일단 일제강점기 때 소설이고요. 소설가 구보는 바로 이 작가인 박태원입니다. 박태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박태원이 돌아다닌 이야기인데 제재 선정 의도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하는 소설가 구보 씨의 시선에 보이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죠. 서울의 모습과 조선의 현실, 그에 관한 내면 의식의 흐름을 구보의 내적 도표를 통해 그려냈다. 그래서 이 글의 내용 정리 방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다? 의식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글을 써버린다. 그다음 배경은 1930년대 서울이다. 누가? 구보가. 뭐해요? 하루 종일 거리를 다닌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래를 보면요. 제재연구 이쪽 보면요. 일단 갈래는 심리소설, 세태, 사회의 모습을 보인 소설이다. 그 다음에 구보가 관찰하니까 관찰적이고요. 시점은 전적 작가 시점. 그래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그 다음 배경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 공간은 서울이고요. 주제는 1930년대 사는 무기력한 소설가야. 중요합니다. 무기력한 소설가의 내면 의식과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일상입니다. 자, 특징은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원점 회귀형 여로다. 자, 이거 선생님이 설명하면 원점 회귀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원점으로 온다. 즉 집에서 출발해서 어디 뭔가 서울 어딘가를 갔겠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 그래서 원점 회귀한다. 그렇게 여행을 한 거잖아. 그래서 여로형이다. 여로형은 여행이다. 여행. 서울을 어쨌든 여행하자. 서울을 돌아다니니까. 몽타주 기법을 썼고요. 자증, 쉼표 차용, 그 다음에 첫 어절을 소 제목으로 하는 방식의 실험성, 30년대 모습을 드러냈다 해서 첫 어절, 이렇게 첫 어절을 뭐한다? 소 제목으로 사용하는 실험성이다. 어려운 건 뭘까요? 몽타주 기법. 좀 이따가 선생님이 뒤에 나오니까 몽타주 기법 그때 할게요. 자, 앞부분에 줄거리 갑니다. 26살 소설가 구보는 동경, 일본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일정한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죠. 구보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무작정 집을 나섭니다. 자, 나섭니다. 구보는 자, 이렇게 소 제목을 이거 첫 어절을 소 제목으로 붙여서 뭐 한다고요? 그냥 안 써있네 효과는. 그치? 그러면 얘들아 효과가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좀 이제 주의가 집중되겠지. 일반적 글이랑 좀 낯설기 때문에 집중 효과를 드러내죠.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습니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는 종로 사거리를 바라봅니다.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일도 없어요. 처음에는 그가 아무렇게나 내놓았던 오른발이 공교롭게도 왼쪽으로 쏠렸고 그 왼쪽으로 가면 종로 내거리니까. 그래서 우연히 나의 발의 위치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그의 앞을 가로질러요. 구보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며 위태롭게 걸음을 멈춥니다. 다음 순간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 시력을 저주합니다. 자기 시력.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림 보면 이게 박태원인데 구보라 했잖아. 일단 안경 졸라 쓰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인 거죠, 결국.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줬지만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우리가 맹점이 뭐야? 맹점에 우리가 이제 빛이 모이면 그 부분은 안 보이는 거지. 그래서 시선이 아니라 시력을 많이 떨어뜨리는 어떤 원인들이지. 그래서 그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다시 이게 뭡니까? 그의 안경은 그냥 임시 방책으로 앞에 정도는 보이게 해주지만 나의 나쁜 눈을 근원적으로 고쳐주는 재주는 없었다. 이런 얘기죠. 총독부 병원 시대에 구보의 시력 검사표는 우울한 안과 재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안과 재래는 아래 적혀있죠. 진료 기록부를 모아둔 곳. R4, L3.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고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 의사와 만났는데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시야 측정기를 지금도 기억해. 제 자신 강도의 안경, 즉 구보와 비슷한 안경을 쓰고 있는 의사는 아이러니하지. 그지? 안과 의사가 안경 쓰니까. 백목을 가져다가 무수한 맹점을 찍었다 이거야. 그래도 구보는 약간 자신 있듯이 여기까지 잠깐 볼까? 여기까지. 어디서부터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뭡니까? 그래, 전개 방법이 과거죠. 왜요, 선생님? 예시 안과 언제 갔다 그랬지? 여기 보면 언제 간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구부의 시력 검사표는 책상 서랍에 있을 거다. 오케이? 그리고 안경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갔다 온 거지.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그래도 구부는 약간 자시인 듯이 다 현재. 전차 선로를 2번이나 횡단해서 화신상의 백화점 앞으로 갔다. 자, 시대적 배경을 드리는 거죠. 지금 없어. 옛날 백화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쪽으로 들어섭니다. 젊은 부부가 4-5살 돼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점심을 먹겠죠? 구보를 본 그들 내외의 눈에는 자기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일지도 모른다. 뭡니까? 고독한 자신과 달리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비판적 시선으로 구보가 바라본다. 이런 얘기죠. 구보는 그들을 놀릴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사실 4-5년 이상을 같이 살았으면서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부에게 다른 의미로 부러움을 느끼게 하죠. 그죠? 구부는 지금 결혼도 안 했으니까. 그들은 분명히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것이야. 이런 생각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부부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죠? 솔직히 진짜 할 일 없어 보이지? 그러고 그때 이제 엘리베이터가 내려와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젊은 부부는 수남이나 복동이나 아무튼 그 애와 더불어 구부의 시야를 벗어났다. 여기까지 백화점에서 본 젊은 부부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케이. 처음에는 뭐 했어요? 처음에는 업신여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축복해 주죠. 이런 얘기입니다. 구본 다시 밖으로 나오면 자기는 어디 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 가서 지금 얘기하면 정류소에 가서 2손을 내려다본다.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공채. 물론 구부는 거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버스 정류소 위에 사람들은 전차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은 있다. 목표는 있다. 하지만 구보는 그것도 없잖아.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탄다. 구보는 잠시 멍하니 그곳에 서 있다가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차에 오르는 걸 보았을 때 구보는 거기에 남아있는 게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보기 때문에 오케이? 구보는 이게 싫은 거야. 외로움. 그래서 구보는 전차에 뛰어올랐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예요? 여기까지는 정류소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과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백화점에 대한 화신백화점 얘기고 여기는 정류소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편합니다. 자, 전차 안에서 구보는 일단 전차 아니죠. 제자리 찾지 못합니다. 이 새끼 방황감을 상실했어. 하나 남았던 의자는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이 뺏겼고요. 구보는 차창대 가까운 한 구석 가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의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 대체 어느 곳에 나의 행복은 나를 기다릴 것인가 생각해봤대. 이제 이 차는 동대문으로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둔 창을 본다. 전차가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하는데 요사이 사람들은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야. 왜? 뉴스에 게시되지 않으니까. 장충당, 청량리, 성북동. 근데 요사이 구보는 교회로 놀러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 교회, 즉 서울을 벗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솔직히 그 서울을 벗어나는 교회에는 뭐가 있어요? 자연도 있고 한적함도 있어. 그리고 고독도 있다. 어디가? 교회가.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 그지? 고독을 두려워. 그래서 교회 나가지 않는 거야. 왜? 교회는 뭐가 있어요? 자연이 있어요. 한적,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고독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 구보가 고독을 두려워해. 그러니까 교회, 서울 바깥을 나가면 안 되겠죠? 예전에는 고독을 사랑한 적이 있었대. 그러나 그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야.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몰라. 아니 도리어 그는 고독을 무서워해.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고독을 이겨내지 못해. 그러면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고 어때? 그리고는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했다라고 꾸며 왔을지도 모른다 해서 여기까지 구보가 고독에 대한 어떤 구보의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때 표 주세요. 차창이 그 앞으로 오죠. 구보는 지팡이를 왼손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개의 동전을 골라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섰고 차장은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 동전을 보는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대. 즉 연도, 우리나라 동전 얘기하면 연도가 나온 부분이 5개가 다 돼 있었대. 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으려고 들었대. 의미 없죠. 무의미하죠.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 당연하죠. 야씨, 동전에서 연도 찾는 게 중요하냐? 어떤 연도를 통해 의미 파악하는 게. 그리고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복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전차를 타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에 고독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동전을 보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그때 또다시 차창이 옵니다. 어디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창경 갈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아. 왜? 이 새끼가 목적지 있어서 여기 탔냐? 아니잖아. 목적지 없이 탔잖아. 오케이?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게 했을 때 그는 어디든 섣불리 내릴 수가 없었다. 뭡니까? 갈 곳을 정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차에 탔다면 어디서든 막 내리면 안 된다 이거죠. 차는 서고 움직입니다. 구보는 창밖을 보며 문득 대학병이라도 갈 걸 그랬나 합니다. 연구소에서 친구는 정신병 공부해요. 구보가 좀 정신병 같죠? 그는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쨌든 일이잖아. 일. 할 수 있는 일.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여성을 보고 놀랐다. 자, 여성 중요한 인물이죠. 집에 돌아가 어머니한테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다며 어머니는 좋아하고 그래서 캐물을 거다. 근데 오직 그것뿐인데요 라고 말한 다음에 어머니는 실망하고 아들을 주변머리 없다고 혼낼 거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듣고 에이 그 아들이 그렇게 쪼잔하면 어떡해 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그럴 때는 내 아들인 그의 편을 들 거야. 구보의 편을 들 거야. 내 아들이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할 거야. 그지? 욕해도 자기가 내 아들 욕하지. 남이 내 아들 욕하면 싫지. 그런 거죠.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나서 얼토당토 아는 곳을 보며 여자는 내가 있는 곳을 알까 하고 생각했대. 이 여자는 누구냐면 아직도 전차에서 안 내렸죠. 전차에서 이 여자는 옛날에 구보랑 소개팅한 여자입니다. 소개팅한 여자인데 서로 상대의 의견에 궁금해하다가 그냥 시간이 흘러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여자입니다. 중략주거리. 여자와 단 한 번의 만남에 관한 회상하는 동안 여자가 멀어지자 구보는 여자에게 아는 척하지 않은 걸 후회합니다. 예전에 자신이 좋아했던 어떤 여자를 떠올리며 행복에 관한 생각에 잠겼던 구보는 그 다음 이제 내려서 다방에서 차를 먹습니다. 그리고 친구 찾아가기로 해. 거리 걷던 구보는 우연히 마주친 친구한테 용기 내서 인사하지만 외면당하고 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그만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 안으로 밖으로 나가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드는 바람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모습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구보는 거기서 또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 움직이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하죠. 그래서 본 때 어디예요? 경성역, 서울역입니다. 저 서울역에 뭐가 있을 거다? 사람들이 있을 거다. 또 약동, 강하게 움직이는 무리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 그곳에 마땅히 인생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도 있을 것이야. 도시에 소속하는 자기죠. 모름지기 이 도시와 친해져야 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게든 좋았대. 다만 구보는 이 지금 고독을 피하면 그만이야. 뭐 말이 되지? 그래서 어디 갔어요? 경성역으로 갔어. 왜? 거기는 사람도 많고. 그죠? 그 다음에 약동할 곳이니까. 오케이? 사람도 많고 약동할 곳이니까 경성역 간 거죠. 그런데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뭔 뜻이야? 서울역이 경성역이 고독하다 이거지. 구보가 한 옆에 앉을 수도 없게 시리 사람들이 그곳에 빽빽하게 모였어도 누구에게도 인간 본래의 온정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독했다 이거죠. 그네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넬 일도 없이 자기네 일에 바빴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 그런 관련된 것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에 그네들 짐을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을 겪고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딱하고 가엾었습니다. 누구의 생각? 구보의 생각. 구보는 한 곳으로 가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봅니다. 자, 이제 바라보는 대상들. 노파.
그 노파는 누구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다가 이제 늙고 세잔한진 몸을 이끌고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에 찾아간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그 이미 굳어버린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펼칠 턱이 없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그의 딸의 끝없는 효도를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만큼 고단하게 살았다 이거지.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에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거야. 또 추측이야. 그의 점포에는 비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건도 있을 것이고 흔히 쓰이는 약품도 있을 것이야.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은 물품을 들고 자랑스럽게 차에 오를 거야. 구본은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를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을 발견하고 그를 업신여깁니다. 만약 그 사내에게 얕은 지혜와 약간의 용기를 줬다면 그 사내는 3등 승차권을 주머니에 간수하고 1, 2등 대합실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죠. 그리고 문득 그분은 그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납니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저원 옆에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대요. 40여세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륜, 얼굴이 튀어났다 이거죠. 돌출한 안개,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제도시병. 그것은 누구에게나 깨끗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하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두 칸 떨어진 곳에 아이 없는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다 잘못해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진 한 개 복숭아가 굴러서 그 병자 앞에 왔을 때 그걸 줍기를 포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구보가 전차에서 우리가 본 사람 누구죠? 첫 번째 노파 봤죠? 두 번째 누구죠? 중년의 신사, 그죠? 비판의 대상 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누구 봅니까? 세 번째는 또다시 그지? 그의 얼굴 그러니까 중년의 신사를 떠올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는 어떻다? 그의 얼굴에 부종이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구보는 자신의 위궤양 같은 위병을 생각해냈다 이거야. 왜? 왜 생각해요?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걸 딱 떠올린 순간 구보도 자기의 병을 생각한 거죠. 그러나 구보는 매전 옆에까지 갔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역시 병자를 볼 수밖에 없었다. 40여세 노동자, 정경부의 광범한 팽륜, 돌출한 안구, 바제도시병. 그것은 누구에나 깨끗한 느낌 주지 못한다 해서 다시 여기서 가서 40대 노동자를 또 보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시골 노파 받고, 두 번째는 중년 시골 신사 받고, 세 번째는 노동자 보게 되죠. 근데 노동자도 아파. 그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누구 봅니까? 그 다음에 누구 보죠? 젊은 아낙네 보죠. 이렇게 서울역에서 이런 인물들 통해서 인물들을 비판하고 그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흥미 느끼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에 서 있는 모자 쓰고 린네르 스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에 사람들의 의욕을 갖는 두 눈을 발견했을 때 구보는 우울 속에서 그곳을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의욕을 갖는 눈으로 막 사람들을 뭐해? 관찰해. 그러니까 구보가 그거 보고 우울해서 다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더럽게 길다 진짜. 자, 개찰구 앞에는 두 명의 사내가 있습니다. 낡은 파나마에 못이 들어간 게 노란 구두 신고 손에는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는 그들은 구보는 확신하다고 단정해. 뭐라고? 무직자. 그리고 이 시대 무직자 백수들은 거의 다 금광 중개상이 틀림없다. 이거 시대를 알아야 되는데 1930년대 일본 새끼들이 우리나라에서 금 다 캐가려고 막 땅 파는 거야. 구보는 새삼스럽게 대합실 안팎을 둘러다본다. 그러한 인물들이 이곳저곳에 있다. 지금 무슨 시대다? 황금강 시대이니까. 지금 황금강 시대 무슨 시대야? 물질 만능 시대니까. 그죠? 자,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은 무거운 한숨이 새어났다. 황금을 찾아 사는 거?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한 부분이야. 근데 그건 적어도 한 손에 지팡이, 한 손에 노트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난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일 수도 있어. 누가? 황금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시내에 엄청 많은 광무소,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채굴 허가가 된 광구 조선 땅의 70%. 시시각각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몰락하고. 왜 졸부돼? 땅을 존나 파. 막 돈 많이 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금이 있으면 졸부되고, 계속 땅을 막 파는데 돈이 없으면, 금이 없으면 거지 되는 거죠. 황금강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 시인, 이런 문학가조차 껴있다. 비판의 대상, 그지? 문학가들은 돈을 추구하면 안 되는데, 그지? 구분은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친구의 광산에 가고 싶다 생각했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런 것을 보고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 관련된 내용은 조선총독부 청사 동쪽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찰구 앞에서, 아직까지는 서울역이죠. 거기서 이제 뭐예요? 젊은이 금강 중개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구분을 일찍이 했고요.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비속한 얼굴 웃음에 띄고 구보 앞에 손을 내밉니다. 그도 친구라면 친구예요. 중학교 때 열등생 새끼, 찌질한 새끼. 그래,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의 손을 엉성하게 잡아. 원하지 않아. 이게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자기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해. 그러니까 이거는 친구가 얘기한 거죠. 해라, 쟤는 오히려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에 꺼내보고 구보의 얼굴 쳐다보며 저리 가서 차라도 마시자고. 전당포집 둘째 아들. 구보는 그래한 사내와 차를 마실 생각이 없죠.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핑계를 만들어서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때? 먹기 싫은데 그거를 거절할 용기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따라갑니다. 자,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봤거든요. 그는 흘끗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이 된 티가 나죠. 누구 애인이야? 내 동창 애인이겠지. 어느 틈엔가 이런 동창같이 찌질한 새끼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럽게 그 천한 얼굴 쳐다봤지만, 에이 뭐 그래, 문학가들도 황금강으로 나선 시대인데, 돈이 다인 시대인데, 그죠? 돈이 다인 시대인데 이렇게 무식한 새끼도 연애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겠죠. 의자에 가서 가장 자신있이 앉아 그냥 앉아서 주문하러 들어온 소녀에게 칼피스를 그가 시키죠. 그리고 구보를 향해서 자네도 그걸로 하지. 근데 구보는 황급하게 고개를 짚고 홍차나 커피로 얘기합니다. 음료 칼피스는 좋아하지 않아. 왜? 외설한 색채. 외설한 색채 뭐냐면 살색이야, 살색. 야하다 이거야, 색깔이. 살색. 또 그 맛은 결국 구보의 입맛에 맞지 않아.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끽다정. 지금 이 다방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수를 가져 그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 기분도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뭘 마시냐에 따라서 구보는 맞은편 앉은 사내의 교양 없는 얘기에 건성을 맞장구치며 언젠가 이러한 것을 연구해 보리라 생각한다. 이게 뭔데? 개인의 성격과 음식의 특성, 이런 얘기입니다. 미쳤다 진짜. 쓸데없이 길다.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요. 선생님 이거 다시 한 번만 지문 이거 틀만 정리하면 여기까지 뭡니까? 여기까지 구보가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경성을 걷고 있죠. 그러다가 자기의 시력을 저주하고 여기서 뭡니까? 안과 의사 만났을 때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신상이 앞으로 가죠. 거기서 뭐예요? 젊은 부부를 보고 처음엔 어심력일까 놀릴까 하다가 그냥 축복해 주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 다음 전차를 탔죠? 전차 타서 뭐 했습니까? 그냥 돌아다녀요, 그지? 그러면서 갑자기 구보는 교회, 이 도시 바깥, 서울 바깥을 즐기지 않는데. 왜? 원래 그 서울 바깥은 자연도 있고 한적함도 있을 텐데 고독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고독을 구보가 되게 싫어하거든. 뭐 옛날엔 살한적 있었대. 그죠? 근데 살한다는 것은 뭐야? 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냥 무서워서 살한다고 구라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때 차창이 왔습니다. 그러다 뭐예요? 동장 5잎을 너무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골라 들었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개의 의미를 찾으려 했죠. 근데 쓸데없는 짓이죠. 차창 그의 옆으로 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구보 뭐라 그래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자, 그러다가 여성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보는 경성역으로 갑니다. 그죠? 갔더니 어때요? 거기서도 온정을 찾을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누구 봐요? 노파 보고요. 그 다음에 중년의 신사 보고요. 그 다음 40여 세 노동자 보고, 그 다음 뭡니까? 아이업은 젊은 아낙네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오케이. 서울역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나 이제 서울역에서 뭘 느끼죠? 황금간 시대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 중학교 동창을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이동 경로가 중요합니다. 여정에 따라서. 처음에는 젊은 내와 아이, 백화점이죠. 화신상의 구보의 생각, 업신 여기더라 부러움을 느낀다. 그 다음에 그 색시 뭡니까? 그 예전에 누구요? 구보가 미팅했던 여자, 우리 그 마지막에 그 전차 안에서 맨 마지막에 만난 여자입니다. 시선을 마주치까 겁을 내며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다음 노파와 시고신사. 늙고 세잔한 노파의 굳어버린 표정과 몽롱한 눈에 대해서 생각한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보이는 신사가 노파를 무시하고 거리를 두려운 점에서 그를 속물이라 여긴다. 바제도시병과 근처 사람들. 그 당시 어때? 다 아파. 양복 입은 사내. 뭡니까? 온갖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죠. 개찰과 앞에 서 있는 두 사내. 아마 금광 중개사일 거다. 중학시절 법과 그의 애는 비판적이죠. 음료 칼피스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는 까다. 왜 그래요? 거기에 고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면 된 것 같습니다. 날개가 크게 없네요. 예, 크게 없네요. 자, 여기까지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